새로 지은 한옥 펜션과 목재 체험장에서 운영하는 미래주택 체험장, 그리고 북한강 전경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리조트와 풍차마을을 연상케 하는 풍차 펜션까지 겨울이 즐거운 강원도 화천의 이색 숙소들을 소개합니다. 추운 겨울, 실내에서 즐기는 신나는 겨울 운동을 소개합니다. 온몸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인 킥복싱과 무에타이를 배우며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챙겨봤습니다. 원주 지역의 연탄 후원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혹독한 겨울을 나야 하는 이웃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탄 후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연탄을 전하며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연탄 공사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3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명수입니다. 겨울을 실감하게 하는 강추위가 점점 밀려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베리아 부근에서요, 냉기를 가득 품은 찬바람이 한반도로 밀려 내려오면서 기온까지 같이 내려가게 만들고 있는 건데요. 우리 지역의 설악산, 영하, 오늘 아침 영하 15.9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추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오늘 또 눈 소식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당분간 이 추위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점점 더 떨어지면서 중부 산간 지역도 내륙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파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이하나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리포터 이하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제가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들 빠짐없이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참 이하나. 네. 이하나네요. 하나. 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리포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하나 리포터께서 처음 이제 준비를 하셨을 텐데 오늘 첫 소식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사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추워도 즐거운 이유는 많이 있죠. 그럼요. 특히나 우리 강원도는 먹을 것 추워서, 때문에? 아니요. 추워서 더 즐거워요. 왜냐하면 강원도의 겨울 축제가 굉장히 많이 열리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본격적인 축제가 열리기도 전부터 제가 너무 설레는데요. 사실 여행하면 먹고 즐기는 재미도 있지만요. 실제로 이색과 멋이 있는 또 숙소만큼 여행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잖아요. 숙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재미와 멋이 있는 숙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 어디보다 겨울이 즐거운 곳 화천.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줄 이색 숙소들이 있습니다. 화천의 문화와 자연, 체험이 있는 방 속으로 출발해볼게요. 겨울이 유난히 기다려지는 곳 바로 화천입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온 동네가 술렁술렁. 근데 왜 이렇게 분주해 보이시죠? 이유가 있죠. 곧 있으면 열릴 화천 산천어 축제 준비로 다들 바쁘다고 하는데요. 과연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러 갈게요. 화천의 축제가 시작되는 곳이죠. 축제를 앞두고 다들 바쁘게 일하시는데요. 여름에는 물의 나라, 겨울에는 눈과 얼음의 나라로 변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국장님, 이제 다가올 산천어 축제도 준비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기반 이제 조성은 거의 다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관건은 이제 추워지는 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한 12월 초까지만 한파가 몇 번만 온다면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도 1박 2일이나 2박 3일 친구들이랑 같이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근처에 추천할 만한, 머물 만한 곳이 있을까요? 경치도 좋고요. 공기도 좋고 이제 머물 수 있는 데가 항상 많으니까요. 뭐 전화나 예약을 하고 오시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천에 머물면서 머무는 것 또한 이색 여행이 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화천군 목재문화 체험장입니다. 아니, 딱 들어서자마자 나무 냄새가 진짜 가득해요.
우와, 이야, 너무 좋다. 어머, 근데 이거 보세요. 장식품인 것 같은데, 얘가 다 나무예요, 나무. 아기자기한 나무 장식품들이 눈에 띕니다. 나무의 부드러운 느낌이 살아있는데요.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도 참 좋을 것 같죠?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화천군 면적 중 무려 86%가 산림이라고 합니다. 산림에서 나오는 우수한 목재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곳인데요. 누구나 나무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왠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 포스가 느껴지는 분들과 함께해야 되겠죠? 이 고수의 느낌이 확 나는데요.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였어요? 지금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칸포로 만든 도마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도마. 저와 같은 이렇게 잘 모르는 친구들이 와서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작된 이하나의 도마 만들기 체험. 잘 재단된 나무를 연마기를 이용해 나무면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다듬어줍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저 작업이. 산패를 막기 위해 포도씨유를 도마에 빠짐없이 발라주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되면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완성된 거예요? 예. 우와, 제 손으로 만든 도마예요. 와. 아니, 근데 선생님, 여기에 이렇게 목공 체험뿐만 아니라 나무로 지어진 집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여기 위로 올라가시면 미래주택 체험관이라고 올라가서 구경도 하실 수도 있고 체험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 자태를 드러내는 미래주택 체험관. 향긋한 나무 냄새 나는 길을 따라 올라가면 양옆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지어진 나무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집 이름도 왕벚나무, 편백나무 등 다 나무 이름이더라고요. 분위기가 참 좋네요. 왠지 이 안에 들어가면 산림욕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나무 냄새에 흠뻑 취해서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네, 화천 목재문화 체험장에서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숙소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늘 위에서도 눈에 띄는 모양이 있는데요. 바로 풍차 모양의 펜션입니다. 유럽의 분위기가 물씬. 여긴 화천인데 말이죠. 네덜란드. 네, 마치 외국에 온 듯한 이색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와, 신라도 되게 아늑한데 복층인가 봐요. Let it go, let it go. 약간 공주님이 된 기분이에요. 사방이 다 창이어서 꼭 공주놀이 하기 좋은. 와. 그리고 이렇게 창밖도 내다볼 수 있나 봐요. 와. 저와 함께할 왕자님 어디 안 계시죠? 하나씩 왜 그러시죠? 지연 할아버지.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그게 제일 똑같았어요. 네네. 네, 즐거움을 더해주는 풍차 펜션이었습니다. 화천 하면 맑고 깨끗한 강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흘러가는 강물을 방 안에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화천의 자연 속에 포근히 둘러싸여 강과 산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데요. 걷기만 해도 여행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여기 펜션만의 특별한 자랑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 저희 리조드 앞에 이제 북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제 겨울에 이제 사계절 펜터로 남녀노소 이제 외국인분들까지 많이 이용해 주시는 곳입니다. 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어머. 온다고 하는데요. 저기 되게 낯익은 분이 있네요. 과연 누굴까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은 고르바초프 러시아 전 대통령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09년 세계 평화이종 행사 때문에 저희 화천에 들리셨다가 이제 여기서 실제로 숙박을 하신 오셨거든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이길래 VIP가 묵었었는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실제로 편안하고 잘 정돈된 방이더라고요.
벽난로의 온기가 가득 전해지는 아늑한 분위기뿐만 아니라 천장에 작은 창을 까만 밤의 별을 맞이할 수 있고요. 볕이 잘 드는 침대는 더없이 편안함을 전해줬습니다. 머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 씨 지금 촬영 가서 뭐 하신 거예요? 아니 저도 모르게 잠깐 누웠는데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제가. 네. 근무 취침하고 계시네요. 아저씨 이제 가야죠. 가야 돼요. 아, 이때 정말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제가. 다음 또 어디예요? 네, 이번에는 또 어떤 곳일까요? 이리 오너라 업고 노래를 참 놀자. 좋아하세요, 하나 씨가. 이리 오너라. 국악을 전공하셨어요? 이리 오너라. 여러분, 화천의 작은 유럽을 맛보셨다면 이번엔 우리의 멋, 바로 한옥도 체험해보셔야 되겠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아무도 없는데 네, 예. 계속 부르네요. 네,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가치를 이어나가는 곳, 바로 화천 한옥학교입니다. 한옥만이 가지고 있는 고즈넉한 분위기와 자연이 느껴지는 멋, 왠지 모를 편안함까지 느껴지는 한옥을 만날 수 있는데요. 원장님, 한옥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집을 짓는 대목하고 그다음에 가구나 뭐 창호 같은 걸 만드는 수목반들을 교육하는 한옥학교입니다. 배우러 오는 곳이군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한옥들이 좀 여러 채 지어져 있어요. 혹시 이곳에 일반인들도 머물 수 있나요? 네, 한옥에서 하루 뭐 체험 숙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족과 함께 언제든지 오시면 예약하고 오시면 가능합니다. 우와. 아니 매일 현대화된 건물 속에서 살다가 시간 내서 이런 곳에서 머물면 뭐랄까 정말 집 같은 느낌? 그리고 이 한옥의 고급스러운 매력을 흠뻑 느끼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은한 창호지를 통해 새어나오는 빛으로 따스함은 물론 한옥의 전통 양식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편안한 느낌과 함께 선조들의 멋과 지혜가 느껴집니다. 이런 곳에는 왠지 한복 입은 마님이 살 것만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시작된 이하나의 야사 극장. 월매야! 월매야! 네, 마님. 너 이렇게 맨날 굶더니 내 집 배가 노래 연기까지 잘하세요? 화내는 연기를 잘하시네요. 연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1월부터라 지금 3,000원가 없습니다. 매야? 매야.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진 화천의 이색 숙소들이 있습니다. 화천이 가진 자연의 멋과 매력은 물론이고요. 문화체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 한 번쯤 머물고 싶은 곳, 여러분 화천으로 오세요. 일단은 뭐 하나 겹치는 그런 게 없어요. 각기 다른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 맞아요. 한옥이 있었고요. 네. 목재 체험이 있었고요. 또 유럽에 온 듯한 풍경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산과 또 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력까지 나열하기가 너무 힘든데 매력이 많아서 하나 씨는 이 중에서 어떤 곳이 가장 좋으시던가요?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만큼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력이 다 각양각색이라서 네네. 본인의 취향에 맞게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요, 체험을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시면요, 목재 문화체험장으로 만약에 자연이 좋다라고 네네. 하시면 강이나 또 우리 풍차 펜션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화천 하면요, 산천어 축제가 대표적이지 그럼요, 않습니까? 유명하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산천어 축제를 즐기기에는 하루가 정말 짧다고 느낄 정도로 내용이 풍부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이 숙소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뭐 1박 정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산천어 축제를 더 재밌게 즐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오늘 소개한 곳은요, 모두 화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소인데요. 벌써 예약이 다 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곳 말고도요, 네네. 정말 다양하고 편안하게 깨끗한 숙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예약하시고
화천 산천어 축제로 놀러 오세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꼼꼼하게 네. 확인해 보시고 숙소 찾아보시길 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시작하면서 추위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요새 정말 춥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으로 집 안에만 이렇게 있거든요. 집 안에만 있다 보면 또 이게 답답하고 몸이 찌뿌둥해요. 안 그런가요? 네, 저도요. 사실 이게 집에만 있고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뱃살이 늘어가는 아이고. 느낌이 뱃살이요? 듭니다. 네. 네. 겨울에도 운동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네. 찔리시죠? 아니요. 안 찔리십니까? 배를 한번 저는 되게 가려보겠습니다. 찔려요. 아까 뭐 우리 하나 씨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철에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대부분 분들이 좀 게을러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운동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운동하는 방법 지금 화면에서 함께 하시죠. 아이고, 올겨울도 너무너무 추운 것 같아요. 아유, 이게 추우니까 저는 요즘 가만히 집에만 있게 되고, 집에 있으면 또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또 사람이 축축 처지고. 자, 피디님, 제가 오랜만에 밖에 나왔으니까 오늘은 좀 재밌고 신나는 거 하러 가봅시다. 뭐 없어요? 저기가 뭐 하는 곳인데요? 일단 가봐. 아, 이것도 이상한데 뭔가 한다는 걸, 뭘 한다는 걸 말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한번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고 재밌는 거 하러 가보시죠. 출발! 겨울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는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자, 신나는 걸 하러 가봅니다. 실례. 잠깐만. 피디님? 여기 오늘 재밌는 게 운동이에요? 겨울 한파에도 움츠러들지 않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비결 바로 운동이죠. 안녕하세요, 관장님.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요, 뭔가 신나고 재미있는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정말, 진짜, 진심으로 오늘 운동하는 게 맞나요? 네. 아니, 근데요, 사실 이 겨울철에 운동을 한다는 것은 나가는 것부터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이 겨울철 꼭 운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있어요. 겨울에는 이제 신체 활동이 많이 이제 부족해서요. 면역 체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감기 없고, 이제 질병의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다면은 이 겨울철에 막 웅크리고 있고 사람이 막 활동적으로 되진 않잖아요. 그럼 겨울철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운동할 때? 네, 기온이 이제 낮아지면서 이제 근육과 이제 혈관에 이제 수축이 되므로 이제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하세요.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이제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신체 부위에 이제 관절 부위로 이제 집중으로 이제 근육을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주의할 점은 이제 운동 후 이제 감기를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감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주시면 좀 좋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은 필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볼까요? 네, 일단은 스마트폰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라운딩 숄더를 잡을 수 있는 가슴 스트레칭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벽을 잡으시고요. 90도로 팔각도를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벌리셔서 이렇게 쭉 가슴을 이완해 주시면 됩니다.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거 벽 잡으시고 이렇게 쭉 가슴 스트레칭 늘려주시면 됩니다. 네, 날개뼈가 뒤로 뭉치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선하실 리포터의 도전! 어깨를 시원하게 쭉 늘려주세요. 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팔 90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하신 게 엉덩이가 뜨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내려가셔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엉덩이를 이렇게 말아서 복부에 힘이 들어가게 코어를 잡고 이렇게 버텨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하신 거는 대부분 다 여기서 이렇게 무릎을 많이 올리시는데 무릎을 올린다기보다 발등으로 이렇게 차서 엉덩이 이렇게 띄워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엉덩이 띄워주시고 천천히 내려오셨다가 많이 내려오시면 이 무게에 의해서 엉덩이의 지렛대 역할을 해서 허리를 찌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셨다가 허리가 뜨지 않는 선까지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리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벽면이나 가구 같은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요. 굳은 어깨와 가슴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 코어 근육을 단련해주는 플랭크 자세까지 일상 속에서 튼튼히 운동해 보세요. 요 정도 뭐. 이 정도. 시청자 여러분, 제가요, 몰랐어요. 태생인가 봐요. 약간, 이 정도 운동이면 3일 반납 또 매일매일 할 수 있겠다. 너무 쉬운데요? 안 그래요? 관장님? 너무 쉬우시죠? 이 정도야, 그냥. 조금 더, 재밌고, 즐거운 운동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배워보시는 거. 갑자기 시작된 두 남자의 맞대결, 주먹과 킥을 연달아 주고받는데요. 아니, 이거 운동보다는 격투기 아닌가요? 저 두 분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때문이야. 내가 운동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두 분이 나를 가지고 지금 전쟁하시는 거예요? 엄청 멋있게 보여주신 운동 중에 하나를 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운동일까요? 네, 무에타이입니다. 무에타이. 네. 어떤 운동인지 한 번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에타이가. 무에타이는 이제 태국의 전통 무술이고요. 입식 타격으로 이제 주먹과 팔꿈치, 무릎, 킥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무술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면서요? 네, 전진하면서 원투. 잘할 것 같아요. 네. 얼굴을 틀려주시면 안 돼요. 얼굴을 앞에 있는 상대방을 꼭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접으셔서 손등 방향 위로 올려주신 상태에서 반대는 이마를 막아주신 상태에서 쭉 해서 다시 바로 다시 쭉 니키 하면서 앞으로 정면으로 쭉 올려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상대방 봐야 되잖아요. 상대방 봐주고 가드, 여기 가드. 손을 내려주시면서 중심 잡으시고 선생님, 이게 운동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열은 올라가는데 재미가 없어. 제 기준에서는 약간 아까 보셨죠? 약간 비트 막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선생님. 혹시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똑같은 동작만 반복하다 보면 지루하시다고요. 나실 씨처럼 흥 많은 분들을 위한 스페셜한 운동법, 뮤직 킥복싱이 있습니다. 신나는 EDM 음악에 맞춰 킥복싱 동작을 따라하면 온몸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고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 와, 관장님, 제가 방금 좀 비트 좀 타봤잖아요. 네네. 아니, 그냥 킥복싱도 물론 관장님이 알려주셔서 재밌기는 했지만 저는 약간 뮤직 킥복싱 쪽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는 무에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했던 것도 뮤직 킥복싱이란 말이죠. 네네. 그럼 킥복싱이랑 무에타이는 조금 다른 점이 있을까요? 무에타이 같은 경우에는요. 원투, 팔꿈치, 무릎, 킥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동작에 있는 무술이고요. 킥복싱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가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 잡고 하는 게 2번 이상을 이제 제재하고. 무에타이와 킥복싱은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힘차게 주먹을 뻗으며 마음껏 땀을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는 저만치 날아가 버리고 일상의 활력을 채워주죠. 알수록 매력 있는 무에타이와 킥복싱, 여러분도 배워보지 않으실래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에타이, 킥복싱 약간 마음이 힘드신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장인분들이 오셔가지고 강한 타격감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사람과 마주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운동하면 아름다운 몸매 다들 가지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아까 초반에 배웠던 운동을 직접 레그레이즈나 플랭크 운동하시면서 근력 운동을 중심으로 하시면 이 겨울철 아름다운 몸매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관장님? 네. 진짜 완벽하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겨울철에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겨울 운동들을 배워봤는데요. 무에타이 그리고 그냥 킥복싱 아니고요. 뮤직 킥복싱을 배워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사실 이런 무술들이 일반인들이 좀 배우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네네. 배우기도 쉬웠고 운동 효과도 참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처럼 가냘픈 여성들도 배울 수 있고요. 네. 귀골이 장대하신데 농담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우리 어린 아이들과요, 어르신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스트레스 푸는데 최고고요. 다이어트 효과로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예. 명수 씨, 저랑 같이 가시죠. 해야겠어요. 명수 씨는 제가 봤을 때 좀 영혼 없이 대답한 것 같고요. 하나 씨 눈빛 보니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저 영상에 나왔던 스포츠 중에 하나는 꼭 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예. 자, 이 겨울철에 운동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실내 저 스포츠들 즐기시면서 더 건강하고 아주 유쾌한 겨울철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요 광주로 떠나볼까 하는데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옛날부터 이 탐험가들이요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곤 했었거든요. 이런 탐험가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탐험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오토바이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토바이요? 네. 정비가 일단 필수겠네요. 네. 예, 기름통도 좀 많이 챙겨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러시아 극동에서 유럽의 서쪽 끝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을 24년째 탐험하고 계시는 24년째. 탐험가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탐험가 김현국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14,000km의 시베리아 길을 모토바이크로 건너보자 하는 이가 있습니다. 사르르는 추위와 극도의 긴장감,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결국 그는 세계 최초로 시베리아를 횡단했고 숨을 쉬는 한 세계를 꿈꾸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재밌잖아요. 탐험. 경계를 벗어난다는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뭔가 새로운 이야기, 자신만의 기다리고 있잖아요. 경계를 넘어 유라시아를 건너는 김영국 탐험가를 만나보시죠.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대학 캠퍼스. 여기에 그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유라시아 대륙 횡단 4번째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김현국 탐험가입니다. 러시아 횡단 도로라고 하죠. 여기 뒤편에 이제 보이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1만 킬로에 해당되는 이 도로가 2010년에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제 이 도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아시아와 유럽이 하나의 길로 연결이 됐는데 이 길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구축하는 행위를 해요. 저는 이제 이번 행위가 제 개인적으로는 2개의 열매를 얻었다고 봐요. 미국에서 세계에서 최대의 탐험 단체로부터 정의원으로 저의 탐험 내용이 인정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로는 14,000km 간선도로에 대한 자료들이 엄청 촘촘해지고 이 얘기들이 풍부해졌어요. 14,000km를 1,000km 단위로 쪼개서 12개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었죠. 세계에서 가장 큰 유라시아 대륙이 12개의 베이스 캠프에서 전체가 다 네트워크가 됐어요, 저한테. 140일 동안 모터바이크로만 2만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용기 있는 한 걸음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도전이 가능했습니다. 1991년도 12월 달에 러시아가 소비에트였죠. 해체됐어요. 이게 한 나라가 무너진 거죠. 그때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였네요. 그래서 이제 진로 고민을 했었죠. 진짜 도전해야 될 만한 가치가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했는데 마침 소련이 눈에 들어왔고 그 소련은 우리한테 가능성, 기회의 땅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곳, 소비에트가 무너진 러시아, 새로운 기회의 땅인 이곳에 어떤 기회 가능성이 있나 이거 확인하러 시베리아를 가게 돼요.
1996년 대학교를 갓 졸업한 그는 모터바이크 한 대에 몸을 실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대륙으로의 진출을 꿈꿔왔던 청년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96년의 정리는 제 시선이 광주에서 서울까지 320km에서 광주에서 모스크바까지 12,000km로 넓어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진짜로 기후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하구나라고 느끼고 왔어요. 그 다음에 2014년에는 내가 탐험가라고 이미 명함을 팠어요. 목적이 있는 탐험이죠. 목적이 있고 내 정체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 주제와 정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돈이 없더라고요. 시베리아 횡단은 그에게 탐험가로서의 인생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삶을 살게 했습니다. 비가 키우고 햇볕을 달게 만든다. 러시아의 그 도로는 달려도 끝이 없지만 또 한편 단조롭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단조로울 때는 하늘을 보고 달려요. 근데 구름들이 하늘의 변화가 어마어마해요. 그 중에 비를 맞으면서 또 햇볕을 만나면서 이 상처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연이 가르쳐주는 거죠. 소비에트 무너진 후 러시아가 기후 땅이라고 했고 그곳을 내가 직접 확인했잖아요. 이곳에 있는 선배, 친구,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본 세상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죠. 결과는 저 혼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됐어요. 이렇게 노력해갖고 만든 자료인데 그 자료를 나누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그래 좋네라고만 하고 행동이 없어진 거에 대한 화. 그런데 예전에 이걸 탓을 했죠. 왜 세상이 나를 못 알아주나.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 끝없는 길이 가르쳐준 건 때가 있다라는 거. 그와 함께 길을 나서볼까요? 승조야. 너 인사도 안 하냐 형한테?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체인 좀 봐봐. 체인이 나 진짜 이 오토바이에 너무 애정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오토바이 정비 기술이 없어요. 지금 와가지고 일정이 바빠갖고 손을 못 댔는데 우리 동생이 와서 오토바이 선수예요. 정비나 이런 거. 간단한 수리 같은 건 동생이 직접 해준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13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친동생처럼 여기고 있어요. 친구나 똑같죠. 나이도 비슷합니다. 길에서 만나네요. 제 인생은 길과 함께하고 만남도 길 위의 만남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꿈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기관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넓은 대륙을 한번 달려보고 싶었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고 얽매이다 보니까 못 오고 있었는데 형국이 형이 그 시베리아를 횡단했다라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좀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고 꿈이 닮아서 더 마음이 같다고 합니다. 우리 승재 아우처럼 이렇게 많이 정이 가는 친구와 같아요. 모토바이크가. 개인적으로 젤로 힘들었던 시기에 이 모토바이크하고 인연이 되었고 그 후로 지금 5년이 흘렀는데 5년 사이에 3번을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을 했어요. 그게 이제 다 이 모토바이크를 썼습니다. 14년도에 사람하고의 인연, 그다음에 오토바이하고 인연이 그 해에 다 이렇게 인연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나승재 씨는 본인이 눈여겨봤던 기차협회 주인공이 김현국 탐험가라는 걸 안 순간 그에게 더욱 힘이 돼줬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믿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어떤 도전 정신을 주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하고 힘든 일을 안 하는데 좀 이런 걸 보고 학생들이 좀 도전 정신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늘 곁에서 응원하는 이가 있기에 그의 탐험 인생이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모처럼의 휴일 날
날입니다. 반가운 얼굴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만남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데요. 만나게 되는 주요한 이제 하나의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축적된 자료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상황, 이 현재 환경에 맞게끔 어떻게 이 탐험이라는 콘텐츠를 부여하고 또 이거를 발굴하고 또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좀 촘촘한 이야기를 좀 엮을 계획입니다. 그 유라시아라는 광활한 쪽에 다양한 음식들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그걸 셰프로서 다시 이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유라시아 횡단을 마치고 오랜만에 만난 이들. 탐험으로 고단했을 그를 위해 특별식을 마련했습니다. 큰일 났네, 상황이. 한 4시간 끓이는 것 같아. 4시간. 나 시베리아 당분간은 가기 싫은데 시베리아에 있는 것 같아 지금. 똑같네. 거기서 느꼈던 맛하고. 따뜻한 마음에 참 행복해집니다. 구축된 유라시아 자료들로 그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유라시아를 횡단하거나 횡단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베이스 캠프에서 문화의 다양한 계층들, 뭐 지리학이든 인류학이든 식물학이든 음악 미술이든 문학이든 다양한 계층과 함께 유라시아 대륙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 콘텐츠, 뭐 영화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런 작업들을 한번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늘 존재합니다. 낯선 곳으로 간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걸음,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 한 걸음이 많은 걸 변화시킵니다. 목표가 있고 늘 응원하는 이들이 있기에 그의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원주에서 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눈이 내렸잖아요. 맞아요. 네, 이 새하얀 눈을 보다 보니까 아, 이제 진짜 겨울이 왔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우리 파트너 용석 씨 추위도 많이 타고 방송 내내 계속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는데 우리 용석 씨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용석 씨는 새하얀 눈 보면서 예. 무슨 생각하셨어요? 무슨 생각? 네. 뭐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명수 씨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원주 지역에서 12시 한 20분경에 첫눈이 내렸어요. 네, 맞아요. 왜 정확하게 기억이 나냐면 제가 11시에 평소에 하지도 않던 세차를 했거든요. 제 앞에 차량 석 대가 더 있었는데 우리 그 차주분들도 저랑 똑같이 좀 안타까워하고 좀 화가 났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생방송 강원 365를 정말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고 무탈하게 이 겨울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방송 멘트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두 분 뭔가 약간 손발이 오글오글 거리는데요. 네, 사실 맞습니다. 우리 용석 씨 말씀처럼요. 겨울나기를 앞두고 걱정인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추운 겨울을 위해서, 이 이웃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온정을 나눈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소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진짜 여기 제가 올라가기도 너무 힘든데 여기 어떤 분이 사시는 거예요? 여기 원유동에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 한 분 계시는데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서 집 밖에도 잘 못 다니셔요. 그래서 고지대에 위치한 오래된 집. 바람이 차가워질수록 어르신의 근심이 깊어갑니다. 한기 도는 집을 따뜻하게 데우려면 연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후원이 점점 줄어들면서 연탄이 귀해지고 있는 상황.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겨울은 유난히 혹독한 계절이 아닐까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정정하세요. 어머니 근데 연탄이 모자랄 때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한 2개월 떼면은 없어요. 그럼 모자르지. 겨울에 여기 눈이 나오고 그러면 움직도 못해요, 또. 그리고 겨울에는 못 날라주니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하는데 연탄이 많아야 마음이 든든하죠. 어떻게? 연탄이 대롱대롱하면 아주 몸달아요. 네,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네, 어르신들 저희가 전달해드린 연탄 쓰시면서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나누는 즐거움. 올겨울엔 여러분도 따뜻한 연탄 한 장 어떠세요? 혹한기를 앞두고 연탄 공장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추억 속의 연탄은 아직도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는데요. 이 연탄은행의 희망의 연탄들은 지금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탄만 볼 게 아니라 이 연탄을 직접 사용할 주인들도 만나봐야겠죠? 함께 가보시죠. 원주의 한 사회복지관. 안녕하세요. 올겨울 우리 원주 지역에 연탄이 필요한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는지 바로 이곳에 오면 알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 연탄은행이라니까 조금 생소한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연탄은행은 겨울을 춥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아직 원주에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원자들이나 봉사자들을 통해서 연탄을 모금하고 또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함께 배분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연탄을 사용하시는 가구는 1,200가구 정도 현재 거주하고 계시고요. 연간 저희가 고루고루 그래도 배분이 되려면 한 30만 장 정도의 연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4만 장 정도 저희가 모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대비했을 때 한 50% 정도 수준에 밖에 못 미치고 있어서 올겨울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전년도 대비 후원이 50%나 줄어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지대 연탄 배달에 나선 봉사동아리 학생들인데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직접 연탄지게를 접어오는 우리 학생들. 지금 지게 원래 접은 적 있어요? 네. 저번에 봉사할 때도 높은 지역으로 간 거예요? 네, 되게 높아가지고 힘들게 갔어요. 뭐야, 이렇게 지금 높은데 연탄 봉사하러 가면은 어때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봉사하는 거니까 뿌듯하고 즐거워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씩씩하게 배달을 시작합니다. 남학생은 4장, 여학생은 2장씩 옮기는데요. 친구들의 오늘 목표, 신속 배달? 아니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 배달 부탁해요. 생각보다 이게 방송으로 보는 것보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저희가 이거 나르는 걸로 이제 겨울 동안 따뜻하게 지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보람차고 알찬 것 같아요. 저도 좀 연탄 좀 실어주세요. 무게가 어느 정도 되려나? 뭐예요? 2개 실었어요. 어머 세상에. 너무 무거워요. 네, 몇 개 다 실으셨나요? 2개 실었는데. 아, 더 괜찮아요. 더 실어주세요. 네. 쓰시네요. 와, 이거 우리 여성 학생 친구들이 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무게 같은데? 네. 이거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4kg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화이팅 하세요. 아, 이거 진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연탄 봉사하지 않으면은 어르신들이 직접 연탄 나르기에는 너무나 지금 오르막길이에요, 지금. 제가 가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촬영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 배달하고 있거든요. 정말 지금 엉덩이부터 이렇게 근육이 풀리는 게 제가 지금 등산하는 기분이에요. 아이고, 우리 연탄 받으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또 올라가셔야 돼요. 네. 연탄 받으러 왔습니다.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옮긴 소중한 연탄. 한 장에 3.5kg 남짓한 연탄이 할머니 댁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무거운 연탄을 여러 개 지고 가파른 길을 여러 번 오르내리는 봉사동아리 학생들. 따뜻하게 보낼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나르는데요. 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어요. 왜 열이 너무 많은데. 땀 좀 닦아줘요, 이렇게. 여자친구들은 다 2장씩 드는데 아니 4장을 들고 왔어. 뭐야,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고 저번에 했을 때 6장까지 들었는데 괜찮아서 지금도 4장부터 하고 있어요. 아, 괜찮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2번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한 번에 지금 끝내자는 거잖아. 빨리 가고 싶어. 지게 원래 접은 적 있어요? 아니, 저는 지게 말고 저번에 쌓는 것만 해서 지게 짓는 거 안 해봤거든요. 네. 아, 근데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이렇게 높은데 지금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들었어요? 네, 힘들긴 한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봉사하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기온이 뚝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친구들의 얼굴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고지대 연탄 배달이 한창이거든요. 오늘 배달될 연탄 양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오늘 총 1000장이고요. 오늘 5가구에 지원이 될 거예요. 가구당 200장씩 지원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배달 방식이 좀 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차량이 올라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산 중턱에 있는 집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직접 날라야 되는 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게를 이용해서 오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그 연탄은행하고 연탄봉사를 이제 2회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주 치매센터하고 해서 그 격려당하고 복지관에 있는 어르신들 발 마사지 해드리고 네일 아트, 그다음에 치료를 해서 치매 극복 활동하는 등 학생들이 뭔가 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하고 중독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내내 이어지는 연탄 배달. 학생들이 오늘 나른 이 연탄들 덕분에 누군가는 더 따뜻한 겨울밤을 보낼 수 있겠죠. 연탄처럼 함께 온기를 나누는 우리 학생들. 한겨울 추위가 걱정이었던 이웃들에게 무엇보다 뜻깊은 선물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다 같이 함께하자. 함께하자. 다 같이 함께하다 보면 연탄 200장도 순식간에 배달 완료. 텅 비었던 보관함엔 어느새 연탄들이 가득해졌는데요. 이렇게 혼자 사는 늙은이들 전부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겨울게 아주 흐뭇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기부의 손길도 움츠러든 요즘. 다가오는 혹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추위에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녹여주는 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의 온기가 아닐까요? 이게 올해 처음 들어온 연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하루에 몇 장씩 떼세요? 하루 9장. 그럼 이게 다 몇 장이에요? 200장. 200장인데 하면 뭐 한 달 근주 떼는 거지 뭐. 봉사자들 선생님들 고마워요. 그치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다음에 또 봐요. 고맙습니다. 저희 엄청 열심히 했으니까 연탄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탄 떼실 때 저희 생각하면서 떼시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올겨울 원주 지역의 연탄 후원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독한 겨울에 추운 건 몸보다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올겨울엔 연탄 한 장 같이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겨울 여러분의 온기를 나눠주세요. 네, 추위에도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연탄을 나르는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요, 마음이 흐뭇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연탄 후원이 대폭 줄었다는 그런 소식에 좀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연탄이 금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뭐 단가가 높아진 게 아니고 네. 가격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연탄 후원이 줄어들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이 상대적으로 매우 귀해진 현상 때문에 금탄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과 함께 또 저 또한 그동안 이 연탄 후원이나 연탄 기부에 무심했던 것을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우리 애정 어리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을 좀 보여주셔서요. 네네.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아하. 겨울을 보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저도 매년 연탄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저의 작은 이 손길이나마 보태면서 끝까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힘 잘 쓰거든요. 네. 정말요? 기회 되면 진심으로 한번 네. 데려가 주세요. 저도 네. 연탄 아직 그 봉사활동을 아직 못 해봐가지고 저도요. 하고 싶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학생들이 4장을 했는데요. 네. 사실 저는 기본 6장을 지고 가기 때문에 네, 아주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알겠습니다. 같죠. 네, 네네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이하나 리포터가 네네.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요, 약간 설레기도 하면서 긴장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강원도의 딸 명수 씨랑요, 사실 제 친구들이 우리 용석 씨한테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네. 정말 완소남이 맞으신 것 같네요. 그 말씀을 왜 끝날 때 하시는 건가요? 네. 원래 칭찬은 뒤에. 그래서 아, 제가 이 두 분과 함께 하면서요. 네네네. 정말 즐겁고 행복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까이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더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작은 미술관이 삼척 정라진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리골 마을 어르신 15명과 청년 작가들의 마을 안 이야기, 그리고 외부 작가 초대전 마을 밖 이야기로 구성된 미술관 개관 현장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과 빛의 만남을 주제로 원주의 한 양장 테마단지에서 빛축제가 한창입니다. 반짝이는 LED 조명들의 향연은 물론 뽕잎 칼국수와 나물 비빔밥도 맛볼 수 있다는데요. 겨울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이색 축제 현장을 소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을 끝으로 운행을 멈춘 경춘선 기차. 기차의 마지막 운행날 경춘선의 각 역을 촬영하며 그날의 추억을 기록한 임재천 사진작가가 9년 만에 경춘선 피해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세월을 거슬러서 그날을 추억하며 다시 한번 경춘선의 전경을 사진을 남는 임재천 사진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얀 눈도 내렸고요. 네네. 이런 겨울에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날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뭐니 해도 뭐 국물 요리가 아닐까 싶어요. 라면 국물 같은 거. 아니요. 아니에요. 예, 따뜻한 국물 많잖아요. 칼국수라도. 그런 게 있군요. 예, 있죠. 혼자 살다 보니까 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하지만 이 언 몸을 확 녹여주는 국물 요리가 정말 당기는 계절은 맞는데요. 너무 많이 드시다 보면요, 이 건강에 해가 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왜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 네. 나트륨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 사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네네. 혈관이 수축이 되고요. 이러다 보면 혈압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이럴 때 이 나트륨 섭취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네, 또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요, 위점막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암 발병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또 칼슘이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골다공증까지 함께 유발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따뜻한 국물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요, 그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시는 게 건강에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저희가 풍성한 소식, 따뜻한 소식으로 여러분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